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신규 노선 취향으로 인해서 외형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진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선 신규 취향을 하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필리핀 노선 이 보호를 신규 취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함께 수익성 기대되는 이유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의 차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근대에서 좀 중요하게 보면은 장기동 평균선인 481선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남아 노선의 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LCC 항공사들이 이렇게 동남아 노선을 신규 취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서 진에어가 바로 필리핀 노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인천과 보홀의 노선을 신규로 취항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보홀 같은 경우 좀 굉장히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보홀은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고 한다면 바로 인기 휴양지인 세부랑 좀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두 도시 간의 연계 일정으로 여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홀 노선으로 신규 취항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홀 노선 제가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좀 본다고 하시면 일단 진에어의 경쟁사 LCC인 에어 부산이 이렇게 필리핀 보홀 이 정기 노선을 한번 첫 우항을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 봤을 때 탑승률이 100%를 기록하는 등 여기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본다고 한다면 에어부산이 6월부터 매일 1회를 운항을 했었는데요. 이 평균 탑승률이 80%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꾸준한 수요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면들을 좀 사례로 봤을 때 진에어가 이렇게 보홀 신규 취항을 한다는 것은 이 외형 확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에어 부산 관계 좀 살펴봤고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계속해서 동남아 노선의 수송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 1분기에 좀 사례를 본다고 하시면 1분기에 동남아 노선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이 보홀 노선인 필리핀 노선도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진해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동남아 노선에서 43만여 명을 수하면서 전년 대비 이렇게 죄송합니다. 22.9% 이렇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진에어에게 있어서 비수기인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내는 것들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동남아 수송객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수송객이 증가를 하면서 진에어의 실적적인 측면 증가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러면서 봤을 때 동남아 노선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일단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거리입니다. 사실상 여행을 갈 때 장거리에는 좀 많이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를 찾고 있는 여행객들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렴한 물가도 동남아시아 노선에 여객이 증가하는 것에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두 가지면 단거리와 그리고 저렴한 물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동남아 노선의 여행객 증가하는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여행자 소비 심리 지수를 저희가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행에 대한 심리가 좀 견고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남아 노선 증가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 같은 경우에도 신규 취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추가적인 이제 실적적인 측면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동남아 노선에 대해서 진에어가 신규 노선을 취항을 하고 수익성이 기대되는 이유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유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유가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간 우려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수요 약화가 되면서 미국 내 원유 재고가 급증하면서 6%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러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유인데, 항공유가 이제 진흥의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진흥의 주가를 저희가 좀 비교를 해 본다고 한다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유가가 하락을 하면 진에어의 주가도 올라가는 경향들을 과거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여기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전안 자체가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혼미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전을 앞두고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거부를 하면서 현재 좀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동의한 협상 안에는 휴전, 재건, 난민 등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안의 세부 내용이 좀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휴전에 대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가가 좀 1% 정도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유가가 어느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이제 좀 6% 정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긍정적인 면들, 신규선 취향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적 발표가 좀 다가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주가가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48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저항을 받았고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 바로 이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돌파를 한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근대가 좀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가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면들이 만약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 이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함께 그어본 이 저점을 잇는 이런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내용에서는요, 이 진에어의 신규요소는 보홀 취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보시는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